필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의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이제 페이스북을 지워야 할 때가 왔다. 페이스북 자회사 왓츠앱의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액턴이 오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페이스북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첫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 유출한 그 사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뉴욕타임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에게 회원 정보 수집을 허용했고 이 교수가 데이터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5천만 명의 성향 분석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애널리티카는 이렇게 수집된 유권자 정보를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고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영국과 유럽연합 등도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에게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네. 보도 이후에 페이스북은 주가가 폭락해서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했고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까지 당하면서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지울 때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군요. 네, 액튼처럼 현재 페이스북을 떠난 임원들이 페이스북을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페이스북 부사장을 지냈던 차마스 팔리하피티아는 지난해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담론과 협력은 사라지고 잘못된 정보와 거짓만 남았다. 사회를 조각내는 도구를 만든 데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최대 위기에 지금 빠졌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구상에 단 한 마리 남아 있었던 수컷 북부 흰 코뿔소가 최근 멸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딱 한 마리. 참 안타깝네요. 네, 아프리카 케냐 자연보호구역에서 보호하고 있던 수단이라는 이름의 코뿔소인데요. 45세 나이에 노화 관련 감염으로 위독한 상태였는데 끝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해서 안락사됐습니다. 오늘 수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죽음을 예감한 듯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런 수단을 관리 책임자가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수컷 북부 흰 코뿔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수단의 딸과 손녀인 암컷 2마리가 남아있는데 종 보존을 위한 인공수정마저 실패한다면 북부 흰 코뿔소라는 종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람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그리고 밀렵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 코뿔소의 뿔은 특별한 약효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밀렵꾼에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 위급동물로 지정하고 종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된 거죠. 네, 관련 기사에는 종의 최후를 애도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몹쓸 인간들 때문에 미안하다 코뿔소야 이 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인간으로 인한 이 대멸종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요. 착잡합니다. 네, 반성해야죠 우리가. 마지막 소식이요. 네, 성매매 위계에서 로힝야 소녀들은 가장 매력 없고 싼 존재로 인식됐다. 이게 영국 BBC 방송이 로힝야 소녀들이 처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보도한 겁니다. 네. 네,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70만 명이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피해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로 피난한 로힝야 소녀들이 성착취 인신매매라는 새로운 위기와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네. 네, 주로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서 외국인 소아 성애자들에게 넘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살해된 뒤 낯선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꿰매 넘어가서 인신매매 조직을 따라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또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네팔과 인도에서도 로힝야 아이들의 성매매 사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시 그 로힝야족이 고향 미얀마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오히려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0km가 넘는 국경지대에 철사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뢰를 매립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있는 로힝야가 고향 미얀마로 돌아가는 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네. 네, 로힝야 인종 청소와 관련해서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령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민주화의 상징이자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수치 자문령
주한역은 그 군부의 인종청소 행위를 묵인하거나 두둔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수치에게 수여된 노벨 평화상을 회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관심 갖고 어떻게든 개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